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학 원론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2강을 통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가치를 지닌 제품과 서비스 형태로 현실화되는 스타트업의 과정, 즉 준비,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스타트업과 비즈니스는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과정을 견디고 실제로 실행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강은 그 사람,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수행해내는 사람, 즉 기업가와 그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기업가와 소규모 사업자, 우리는 자영업자라고 부르죠.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기업가라고 하면 엔트러프레니어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현재 상태와 한번 비교해 보고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기업가 정신, 기업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기여하는 부분들 있죠. 그것들이 어떤 포지티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창업을 한다는 것, 기업가로서 창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취업을 한다는 것, 임금 고용자가 된 고용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경력 개발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차이점, 장단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기업가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가라고 하는 entrepreneur라는 영어 단어이죠. 자, 이건 어디서부터 유래했을까요? 불어에 entrepreneur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시작하다, 착수하다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유래된 어휘라고 합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차드 켄틸턴이라는 분이 최초로 이 entrepreneur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현대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를 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무언가 없던 것에서 새로운 창조, 뭔가 시작, 이니시에이션, 스타팅, 우리가 스타트업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뭔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 엔트러프레니어, 기업가입니다. 그러면 기업가 정신은 이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시작하고 또 관리하고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의지, willingness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고 그 창출로부터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그 과정, 이것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언가 없던 것에서 새로 시작해서 키워나가는 것, 그로잉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인데 처음 시작은 미미할 수밖에 없죠. 처음부터 대단히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모든 것은 작게 시작을 합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보시면 차고, 그라지라고 하죠. 차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본도 없고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도 없고 인력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무엇인가요? 스타트업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한 거죠. 아이디어. 열정, 창의성, 아이디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게들 시작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 애플도 그렇고 휴렛패커드, 이 창고가 휴렛패커드가 시작된 창고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차고, 집에 있는 차고에서 시작을 한 거죠. 작게 시작한 기업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는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 과정이 기업의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큰 기업들 한번 교과서를 잠깐 볼까요? 교과서를 보시면 페이지 50페이지에 가보시면 여러 많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업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 그리고 켈로그, 그리고 맥도날드, 월마트, 애플, 아마존, 고프로의 니구드만 모두 다 작게, 아주 작게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지금도 굉장히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기업으로 성장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니구드만 사진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시작할 때 아주 작게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자본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이분은 서핑을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멋진 서핑 장면을 좀 찍고 싶은데 누가 찍어줄 사람은 없죠. 스스로 찍을 수밖에 없죠. 셀피를 찍어야 되는데 그런 그 사진기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필름 사진에다가 방수 처리를 하고 그것을 손목에 고무줄로 묶어서 시도를 해본 거죠. 그리고 멋진 사진을 얻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대한 오퍼튜니티, 기회를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넥클래스, 벨트,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팔면서 이런 트럭에 가지고 다니면서 팔면서 자금을 모았고 약 3만 불 정도 모은 그 자금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기업이 되어 있나요? 또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에어비앤비의 사례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를 시작한 이분은 20살 때 직장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월세도 없었죠. 미국의 월세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빈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서 빈방을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싶은 생각을 한 거죠. 때마침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산업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텔들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기침대 3개를 만들어서 사와서 공기침대를 만들어서 방에 놓고 그 방을 임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달의 월세가 그렇게 충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이었죠. 낼 월세가 없었는데 그 월세를 낼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고 이것이 비즈니스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 빈방을 선의로도 친구들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가장 큰 위험이었던 낯선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나의 집에 들이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낯선 사람, 즉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공식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비즈니스의 평점을 스스로 올리고 비지팅한 사람이나 아니면 호스팅한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올리고 그것으로 신뢰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나갔던 거죠.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그 사업을 머무르지 않고 점점 키워나간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체스키는 이 비즈니스의 핵심, 에어비앤비 핵심의 본질,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누군가에게 방을 내어주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트러스트 빌딩이다. 우리 사업의 본질은 트러스트 빌딩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그런 혁신적인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창의적인 면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여러 주변에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회사들, 조그마한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영업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비즈니스 오우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재에서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입니다. 작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과 그러면 그분들도 안트러프레니어이냐? 자, 스몰 비즈니스 오너와 안트러프레니어는 좀 구분이 된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점에 있어서는 두 자영업과 기업가 다 시작은 미미하고 작게 시작을 하고 또 시작할 때 뭐가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투자했던 자본이 다 없어지고 또 망하게 되고 없던 것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면에서는 자영업자와 기업가가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목표와 접근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소규모 비즈니스는 주로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그로서 나의 삶과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니까 나의 삶과 또 어떤 경제적인 수입 면에서의 밸런스 일과 그다음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밸런스를 찾기 위한 그런 안정적인 삶, 균형적인 삶 그런 걸 목표로 어느 정도 선에서의 수입만 있으면 이거 오케이,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같은 일을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현재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자영업이 아닌 기업가, 안트러프레니어로 정의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하이 그로스에 대한 야망, 앰비션입니다. 고성장 비즈니스 개발을 목표로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제로 더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적극적 야망을 가진 그런 멘탈리티, 마인드를 가진 사업하시는 분을 기업가, 안트러프레니어 우리는 따로 떼서 부르게 됩니다. 자, 두 개의 차이가 있죠.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갈 것인가 더 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떠신가요? 그걸 한번 잠깐 테스트 해보는 시간도 좀 이따 가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도 프로그래머로서 또는 작은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사업들을 만들고 성공했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그 꿈과 비전과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확장성을 보여주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고성장, 비즈니스를 더 크게 개발하겠다. 그 한 개 사업을 크게 글로벌하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에서 머무르지도 않고 그 사업의 범위, 그죠? 확장성, 다이버시피케이션, 다양성 차원에서 굉장히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CEO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많은 문제들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죠. 비즈니스 측면에서. 자, 테슬라, 전기자동차 테슬라. 그리고 전기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에너지. 전기 자동차 하면 에너지,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라시티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테슬라에 합병된 테슬라 에너지. 보링 컴퍼니. 지하에 터널을 뚫고 진공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우주 탐사, 스페이스X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스타링크, 그리고 마스 콜로니 프로젝트,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합쳐서 결국 화성에 가려고 하는 생각까지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좀 너무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꿈을 꾸고 앰비션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걸 현실화시키는 면에서 굉장히 대단한
그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요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기술의 도래, AI 기술과 기술 혁신에 또 선봉에 서 있죠. 오픈 AI의 창업자기도 했고 또 컴퓨터와 인간을 잇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테슬라 AI, 테슬라 봇, 휴머노이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에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을 휴머노이드 를 만드는 로봇 기술 차원에서도 거의 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보링 컴퍼니가 만든 하이퍼루프,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 네트워크를 통한 로봇 택시. 그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자기 자동차를 택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차들을 부르고 그걸 타고 또 이동하고 자기가 안 쓰는 동안에 그걸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미미한 선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야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멘탈리티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이런 것들이 안트레프레뉴어에서 보이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이거면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정도야 라고 하는 선 성공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비전의 규모, 방향성 그리고 그 열망에 있어서 고성장을 꿈꾸는 점점 더 키워나가고 더 크게 만들겠다. 그리고 사회에 임팩트를 끼치겠다.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가 안트레프레뉴어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는 다른 점이라고 확실히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공적인 기업가, 이런 특성을 가진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또 어떤 면모가 필요할까?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어떤 자질이 성공적인 이런 성공적인 기업가를 만들어낼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신가요? 한번 50페이지, 53페이지, 교과서 53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에 가보시면 워크샵이 있습니다. 자, 이 워크샵은 몇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난 되게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러면 10점을, 그러니까 가장 이거 확실하게 나를 표현하는 문장이다라고 싶으면 10점을 주시는 거고, 아니고 너무 아니다, 나와는 전혀 반대다. 그럼 0점이 되는 거죠. 그 중간쯤이다, 보통이다, 5점 되겠죠. 좀 더 높으면 6, 7, 8, 낮으면 4, 5, 6 이렇게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어세스먼트를 하시는 겁니다. 점수를 매기겠죠.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 100점까지 나오고요. 가장 낮은 점수 0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플레이어를 잠깐 스톱하시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두시고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점수가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나요? 셀프 테스트 해보셨습니까? 자기 점수를 받으셨을 텐데 이게 물론 이게 굉장히 결론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적성 테스트라고 할까요? 간단한 적성 테스트였습니다. 자, 이 기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50점 이하가 있겠고요. 50점에서 70점까지, 그리고 70점 이상 이 세 구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50점보다 좀 낮은 점수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창업보다는 비즈니스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employment, 고용, 취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그런 인디케이션, 그런 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50점에서 70점 사이는 안트레프레뉴어로서의 포텐셜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의 적성을 파악해 나가면 미래 안트레프레뉴어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70점 이상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기업가로서 엔트러프레니어로서의 어느 정도 자질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70점 이상 받으신 분들은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적 성향이 좀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취업을 하게 되면 그다지 만족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일상에 조금 매몰이 되고 그 잡에 대해서 불만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만족을 주고 일에 만족을 주고 성과도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엔트러프레너로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마커스 퍼슨이라는 분이 잠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51페이지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죠.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을 만드신 그리고 회사의 CEO입니다. 노치라고도 불리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걸 너무 좋아했어. 그죠? 게임 개발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몰입하고 즐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어릴 때부터 많은 게임을 만들었고 이걸로 사업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창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이 미미하기도 하고 자금도 없고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게임 개발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게임 회사에서 팀으로서 멤버로서 일을 하면서 물론 미래의 꿈들 가지고 다 일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고 자기의 적성을 파악하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렇죠?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던 거죠. 마인크래프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게임을 가지고 나와서 자, 그러므로 기업을 시작을 할 때 이미 많은 준비, 아이디어와 경험을 잘 쌓아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창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취업의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창업의 경험과 준비 기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창업으로 이어진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도 마지막 세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 취업이냐 창업이냐 반드시 선택의 그런 기로 선택의 사항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엔트러프레니어, 기업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고성장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포지티브한 임팩트를 내가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창업을 하고 실패를 해보는 것도 또 성공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시긴 하지만 취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경력과 커리어와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야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창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의 삶의 이 비즈니스와 나의 삶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의 경력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몇몇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회가 보입니다. 살다 보면 그죠? 그런 기회가 보일 때 그 기회를 뭐 이 정도 이번 달 월세 충당됐으면 오케이 만족 감사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업이 되는 거구나.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키워나갈 거지? 그 아이디를 더 비전 있게 키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능력. 자,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엔트러프레니어로서의 자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세션에서 조금